네, 계속해서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 방송에 제일 1등으로 오신 분이 나무야 님인데요. 1등이당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2등으로 오신 정부 수반 선출선거 출마 김민수 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건조하게 말했는데 오늘 1, 2위 순위가 좀 바뀌었어요. 네, 김민수 님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최근 권익위원회 조사를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지금 휩싸였습니다. 민주당이 사실 제일 먼저 매를 맞았었는데 그 당시에 12명. 이 명수가 똑같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국민의힘 12명밖에 안 돼. 생각보다 적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소명제 절대 안 받겠다. 억울하거나 말거나 수사기관 가서 해결하라. 이런 단호한 모습을 보여서 그때 당시 상당히 억울했던 분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6명이나 구제해줬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 자기 거 아니라더라. 곧 판다더라. 이러니까 당신들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또 면죄부를 주기도 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또 아니다. 이렇게 해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자, 우선 얼마나 억울했을지 그 억울한 와중에 결과적으로는 무혐의 결정을 받아낸 우리 또 그분을 한번 모시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우상호 의원인데요. 우상호 의원 모시고 당 상황 그리고 야당의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신랄한 비판을 해보죠. 우상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좀 모습이 뭐랄까 좀 슬림해지셨다고 할까요? 그 서울시장 경선 지고 지고 또 농지법 위반 혐의를 한 2개월 정도 칩거하면서 네. 한 3, 4kg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체중이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훨씬 더 보기는 좋은데 네. 심적으로는 좀 많이 힘드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에게는 명예가 제일 소중한데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자가 되고 나니까 되게 이제 선거에서 질 때는 그냥 제가 부족해서 졌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는데 네. 이런 식의 이제 부정부패 의혹 대상자가 될 때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심정적으로.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그 의원님의 농지법 위반 혐의는 좀 이상하다, 네. 좀 상식적이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게 네.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어머니 묘지용으로 땅을 구입을 했는데 그 땅이 이제 묘지를 조성한 나머지는 농지니까 거기에 이제 농사를 져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농사를 짓고 묘지도 적법하게 절차를 밟았는데 왜 나를 부동산 투기 의혹자로 지명을 했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호명을 했지요. 네. 나중에 이제 권익위에서 당에 보낸 수사 의뢰서 내용을 보니까 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농지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묘지를 쓴 게 있는데 거기에 농사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어머, 그런 분무기지권 이런 걸로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호가 저는 되는 건데. 이제 물론 이제 권익위는 그 농지에 조성된 묘지가 누구 건지를 모르니까 어쨌든 농지에 묘지가 있어서 농사를 못 졌으니 용도는 묘지가 아니고 농지고 그러니까 이거 우상호 의원이 농사를 안 지어서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 이렇게 수사 의뢰를 한 건데 어머나. 근데 이제 수사기관에서 나와서 보고 조사하고 거기에 묘지 쓴 분들을 다 조사를 해서 그게 마을 사람들이 우상호가 그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어떤 경우는 10몇 년 전부터 이렇게 묘지를 썼기 때문에 이거는 그 묘지를 파헤쳐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그건 되게 안 때문에 돼요. 큰일 나요. 농사를 짓지 못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이제 무혐의 처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전현희 권익위원장께서 이거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불이권 한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맞아요. 잘못 알고 계신 거고 아직도 농사를 안 짓고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지금도 유지가 연장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그렇죠.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소시효 때문은 아니에요. 그렇죠. 수사 의뢰한 내용이 권익위가 수사 의뢰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소시효하고는 상관이 없고 농사를 짓지 못한 사유가 정당하냐 아니냐의 문제만 남았는데 그건 당연히 거기 묘지가 3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 농사를 질 수가 없다. 수사관들이 이거는 수사 개시조차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범죄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이 되는 건데 네. 지금 권익위 주장에 의하면 사실 범죄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공소시효 얘기는 나올 상황 자체는 공소시효하고는 아니었던 무관합니다. 거죠. 왜냐하면 이게 범죄면 예. 지금도 농사를 안 짓고 있으니 그렇죠. 지금도 위반이에요. 지금도 위반이니까. 예. 근데 왜 권익위가 그렇게 이상하게 얘기를 했을까 모르겠네요. 좀 무식해 보이는데. 저도 그래서 허섭 씨 제가 이제 이 문제로는 권익위를 공격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죠.
이제 우리 송영길 대표가 부실한 조사다 이렇게 공격한 적은 있죠. 근데 저는 그래도 국가기관한테 의뢰를 했는데 네네. 국가기관의 행위를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억울한 것만 소명하면 되지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요번에는 제가 반박을 했어요. 제 페이스북에 권익위원장까지 나서서 그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 명예가 또 훼손됐기 네. 때문에 아니, 무혐의 받았다고 하니까 하자마자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경찰에 물어봤어요. 네네. 권익위에다 그렇게 알려줬냐 했더니 자기네는 그렇게 말려준 적이 없다 권익위에. 권익위가 우상호 무혐의 나니까 기자들이 무혐의 났지 않냐 당신들 조사가 부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잘못한 거 물어보니까 아니야? 그거를 이제 면탈하려고 변명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관계와 다른 얘기를 해명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아, 되게 억울하셨겠어요. 나를 두 번 죽이네 이런 생각. 그렇죠. 제가 성격이 참 좋아서 참고 있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들이받았을 거예요. 그래요? 예. 일단 좋은지 안 좋은지 제가 좀 더 판단해보고. 하여튼간 참기는 참으신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네. 많이 억울해 하셨었고 사람들도 아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 나왔는데 송영길 대표가 네. 내 친구지만 그래도 조사 받고 와라 탈당해라 뭐 이랬었잖아요. 네, 뭐 그렇죠. 좀 미안해하면서 네. 말로는 미안했지만 또 뭐 현실적으로 도와준 건 없이. 그래서 아니, 실제로 자기도 마음고생했다고 그래.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마음고생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송영길 대표랑 사이는 괜찮습니까? 좀 아니 껄끄럽진 않고? 그 결과 발표를 한 다음에는 조금 저도 서운했죠. 그렇죠. 왜 소명할 기회도 안 주고 그냥 나가라 그러냐. 네네. 우상호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서. 네. 그랬더니 야 내가 친구라고 너만 빼줄 수가 없었다 이러기 그래서 내가 빼달라고 그런 게 아니다. 그렇죠. 억울한 일은 없게 해줘야지. 이제 그래서 좀 서운했는데 무혐의를 받고 나서는 네. 제 스스로 아유 대표가 오죽하면 또 거기서 또 어떻게 처신을 참 곤란했겠네 또 이렇게 이해는 하죠. 아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서운했어요. 그러네요. 두 분 중에 누가 더 착해요? 제가 더 착하죠. 송영길은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원칙적인 분인가요? 그렇죠. 그분은? 그냥 그 공정하게. 네, 뭐 네, 룰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로서는 누군 넣고 누군 뺄 수가 없었다. 권익위가 명단을 줬는데 그렇죠. 사실 뭐 당도 수사 기능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수사 기관에서 이제 혐의를 벗으면 그때는 당이 보호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입장은 제가 이해합니다만 아니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없다고 인정해주면 당이 보호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말이 그 말이죠. 참네요. 다음에는 꼭 당대표 하시기를 제가 밑에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당대표 필요 없어요? 보니까 저 골치 아픈 자리예요. 저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탈당 권유가 이제 된 이후에 우상호 의원을 정말로 꼭 가셔야 될 이한열 여사 추도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많이 힘들어하셨던 걸 이제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 탈당 권유에서 탈당이 됐어도 아직까지 처리도 안 하고 그 양이원영 의원하고 뭐 그 여자 정의기억 연대의 윤미향 의원하고 두 분만 지금 제명이 된 네네. 거잖아요. 나머지 10명 민주당 의원들은 왜 그냥 버티고 있느냐? 뭐 사실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12명 이제 얘기 나오고 6명은 면죄부를 주고 뭐 나머지 5명은 또 윤석열 캠프에 또 사람이 있고 이제 한무경 의원만 비례 그분만 지금 이제 제명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우상호 의원님하고 사례를 비교하면서 막 나 억울하다 이런다면서요? 아니 이제 뭐 해당 의원들이 억울할 수 있고요. 억울하면 네. 자기에게 쓰여진 혐의를 소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또 소명 기회도 줬으니까. 저는 억울했지만 2개월을 춥거했거든요. 일체 노출되지 않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무혐의한 다음부터 제가 지금 공식적인 활동을 좀 재개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억울하면 국민들에게 납득할 정도로 소명을 하면 되죠.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이분은 좀 억울했구나 라고 느낄 만한 소명을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제가 서명할 때는 심지어 이준석 대표도 우상호 의원 케이스는 좀 억울하겠는데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네. 당이 달라도 네네.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좀 억울한 자기가 하지 않은 일로 의혹의 대상자가 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죠. 한무경 의원 같은 경우도 평창에 땅을 샀잖아요. 네. 평창은 평창 올림픽과 관련됐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주목했던 주시해야 지역 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땅이 워낙 많으니까 크니까. 엄청 많더만.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땅이 이렇게 만평 가깝게 있을 수가 있을까? 근데 그 농사를 안 짓는 사실이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의혹이 제기되면 이제 설명을 잘하면 되죠.
저를 갖다 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동네북도 아니고 막 여기저기서 끌어쓰고. 근데 참고로 저는 그 당시 우상호 의원이 억울하겠다고 말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본인은 모르시겠지만. 훌륭하십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어쨌든 권익위 조사 방식이나 권익위 발표나 권익위에서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 지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꽤 있더라고요. 근데 권익위가 이제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전담기구 아니겠어요? 그렇죠. 특히 고위공직자들. 네네. 그래서 이제 김영란법 같은 경우도 적용하는 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권익위의 역할은 더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으로서는 공수처. 그리고 이것을 제도화해서 개혁하는 일은 권익위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네. 수사 기능이 없다 보니까 저는 한계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권이 없어서 제가 억울했지만 권익위를 공격하지 않은 이유는 네. 그 권익위 기능 자체를 약화시키면 안 된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그 권익위를 공격하는 것보다는 자기 혐의를 잘 소명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익위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는 것보단 네네. 그러면 권익위가 그런 기능밖에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조사를 의뢰한 기관이 또- 기관이 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의뢰해놓고 자기네 결과가 나오니까 조사를 있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부정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상호 의원하고 이제 아침에 대담하고 있는 중인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 우상호 의원께 여러 가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골라가지고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억울하면 우상호처럼 하는 거다. 어떤 이런 느낌이, 이런 또 문자가 짜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억울하면 사퇴하지 말고 우상호처럼 떳떳하게 무잡고 나오는 거다. 아, 이런 얘기 뭐 계속 아는 분이세요, 이분? 잘 모르시죠? 모르겠네. 어쨌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우상우님 많이 늙으셨네요. 이런 얘기도. 저를 젊을 때부터 보신 분이 그런가 계시구나. 봐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윤희숙 의원과의 관계 관련해서 지금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요번에 이제 윤희숙 의원 본인은 이준석 대표로부터 문제를 받았지만 나는 네. 도저히 이런 모욕을 참을 수 없다. 국회의원직 사퇴한다. 이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어이가 없던데요.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면 혐의를 저처럼 소명하면 되지. 의원직 사퇴는 왜 합니까? 그렇죠. 의원은 사실은 또 아니 국민들이 이게 예를 들어 건데. 예. 우리가 윤희숙 의원을 딱 타켓해서 네네. 고발을 했고 그래서 때 맞춰서 경찰이 그분을 예를 들어 혐의를 발표했다. 네네. 그럼 억울하죠. 네. 자기 당이 의뢰해서 자기 당이 의뢰한 내용을 가지고 조사한 기관이 발표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의원직 사퇴를 해요? 그럼 자기 당 지도부한테 들이박든가. 네네네. 그래서 의원직 사퇴라는 행위는 저는 정말 왜 이걸 하지? 그래서 과거에는 보통 탄압을 받거나 네. 나는 항의한다 이런 의미로 네네. 의원직 하죠. 사퇴 네, 그렇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돌려받지만 근데 이거는 도대체 나는 이 행위는 뭐지? 네. 그래서 저는 참 무책임한 분이구나. 그 서초구 구민들 윤희숙 의원을 뽑아준 서초구 구민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태도는 약간 비정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오버해서 할 필요가 없는데. 진짜 억울해서 저렇게 펄펄 뛰시는 건가? 근데 억울하면 잘 소명하면 되지. 왜 의원직 사퇴하지? 그래서 왜냐하면 이 조사를 의뢰한 게 자기 당인데 그렇죠. 그랬더니 또 그 조사를 의뢰했던 이준석 대표가 가서 끌어안고 울어요. 네, 막 울어줘요. 무슨 이런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있나? 그래서 이거 왜 이럴까? 네. 그래서 뭐 영웅을 만들고 그러길래 이상한데 무책임한 거를 왜 영웅시하지 네, 하다가 네, 그렇죠. 쫙 제가 이제 그 혐의를 자세히 들여다봤고요. 그거 네. 설명하시는 걸 듣고 나서 네. 좀 의심이 생겼어요. 아, 의심이요? 예. 왜요? 첫째, 이분이 아버지가 한 경제 활동을 전혀 모른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그 땅 산 걸 몰랐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그 당시에 이분이 세종시에서 KDI 근무하고 연구원, 있었어요. 예. KDI에 부장으로. 그러면 아버지가 세종시에 땅을 샀다는 것은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땅을 보러도 가셨을 거고 땅을 산 다음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농사지로도 가셨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 딸이 거기 세종시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세종시에 땅 사러 가고 왔다 갔다 하고 또 거기 농사지러 가신 분이 세종시에 살고 있는 딸한테 연락도 안 한다? 의절했나요, 두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들.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지금 아버지하고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좀 택했나? 예를 들면 의원직 사퇴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네네. 진실을 막 따지고 들어오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해명을 해놓고 나서 의원직 사퇴라는 쪽으로 관심을 돌리려고 한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하게 됐어요. 네. 제가 네. 선의를 한 걸 수도 있지만 약간 이상하니까 약간 네. 과잉 행동을 하면 좀 뭔가 있는 거야, 이상한 거 사실은. 아닙니까? 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와 관련된 걸로 만드냐? 근데 이것도 좀 웃긴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국회의원들 같은 고위공직자가 직계 존비속 재산을 신고하도록 한 이유는 그렇죠. 이분이 상속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가 농사를 짓지도 않을 거면서 땅을 사서 그 땅값이 많이 올랐으면 그 네. 혜택을 네. 그 딸이 누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상속받을 나중에 거니까 받으니까. 일부를. 네. 전체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부패 전담기관인 권익위가 아버지 재산도 들여보고 이 사람이 혹시 부당하게 자식들에게 증여했나 하고 자식 것도 보고 이런 거거든요. 네. 아버지 경제활동은 따르고 나는 몰랐다. 그 왜 나 연좌제를 묻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부정부패 재산에 관한 문제는 연좌제예요. 상속받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그런 땅을 많이 갖고 계신 부모님을 모셔본 적이 없어서 부럽긴 한데 저렇게 펄쩍 뛰는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네. 아버지의 재산 증식 과정이 네. 문제가 있으면 왜 국회의원이 책임져야 되냐면 그걸 상속받을 뿐이라서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또 세종시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굳이 왜 딸이 근무하고 있고 딸이 사는 세종시에 농지를 구입했을까? 이게 자꾸 의심이 가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물어보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대답을 잘 하고 자료로 소명하면 되는데 갑자기 의원직 사퇴라고 하는 초강수를 두니까 오히려 더 들여다보게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막 기사에서는 막 엄청나게 무슨 순결한 순교자처럼 또 표현을 막 해놓고. 근데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긴 했죠. 저처럼 네. 주장하시는 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렇게 막 이 양반이 되게 억울하니까 이런가 보다 하고 아유 대단한 분이네 생각했다가 하루 지나고 나서 이건 약간 꼼수다. 가만히 있어 이거 좀 이상한데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은 거죠. 근데 그렇죠, 저처럼 그렇죠. 의심하는 게 너무 과도한 걸까요? 아유 아니죠. 예, 그래서 저는 몰랐다고 하는 해명은 전 거짓말이다. 예. 근데 자기가 관여하지 않았다. 그 땅을 매매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건 또 일리가 있어요. 근데 몰랐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저는 좀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거기서 농사 짓는 분이 김 씨라는 네, 분인데 김씨란 분이 인터뷰 그분이 얘기를 했잖아요. 인터뷰에서 이분이 여기 땅 보러 왔다가 딸네 집에 갔다. 딸네 집에 가서 잔다고 갔다. 그렇죠. 예. 딸 만나러 갔다. 그러면 이 땅을 보러 오시고 이 땅을 관리하러 오신 분이 딸을 만나서 그럼 딸이 아빠 왜 오셨어요? 나 여기 땅 샀잖아. 여기 땅 보러 왔어. 그런 얘기를 안 했단 말인가요? 나 그냥 너 보러 왔다. 절대 땅하고는 무관하게 절대 너에게 땅 얘기는 하지 않으마. 저는 그렇게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거짓말입니다. 부친의 인터뷰에서도 건물 사러 거기 갔다가 건물 투자하러 갔다가 땅을 사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딸의 근무처인 딸과 딸 가족을 보고 싶어서 아버지가 세종시에 자주 갔고 간 김에 근처에 땅을 봤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고. 오히려 타당하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딸한테 나 이 근처에 땅 한번 살보려고 그러는데 너 생각은 어떠니? 여기 괜찮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것이다. 의심하는 게 너무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본인 윤희숙 씨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농사를 그러면 왜 짓겠다 해놓고 안 지었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프셔서 못 지었다 했는데 네. 그 시점이 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 달 정도밖에 안 제가 있었는데. 예. 지금 이제 그 포천에 어머니 묘지 쓰기에 산 땅이 그때 좀 묘지 용도로만 해서 한 100평짜리 땅만 살라 그랬어요. 근데 시골은 100평짜리 땅이 이 전원주택용이 아니면 네. 나온 게 없어 농지가. 농지가 없죠. 사서 없이 몇백 평짜리 땅이 사게 된 거거든요. 이거 한 7년 그 이제 사과나무를 한 3분의 1을 심고 한 7, 80평 정도를 거기다 채소들을 뭐 한 열 몇 가지 종목을 심어요, 제가. 제가 그래도 힘들죠. 건강한데 혼자 농사 짓는 거 100평도 힘들어요. 3,500평? 3,200평인 예, 3,300 평?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네. 네. 거기는 기계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죠. 트랙터를. 네, 그렇죠. 그거를 80대 노인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농사를 져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3,200평을 구입했다. 네. 네. 그거 불가능합니다. 저희 불가능하다. 형님이 네. 지금 제천에서 복숭아 농사 지시는데 과수원. 농사를 많이 지시네요, 가족들이. 저희 철원 출신이잖아요, 저희가. 근데 거기 지금 한 2,000평 정도 지시거든요. 네, 네, 네. 아이고
우리 형님하고 우리 형님 가족들이요. 네.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80대 노인이 3,200평의 논농사를 진다. 그것도 트랙터가 못 들어가는 계단식 논을 그렇죠. 거짓말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농사 짓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네. 그 정도 돈으로 비싼 땅 사기는 어려우니까 농지를 사고 거기서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해 차익을 기대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네,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윤희석 의원 지금 사례 보면 아버지가 구입했던 땅이 사실 한 10배 정도 늘어난 것 같으로 좀 나와요. 그래서 뭐 시세차익이 10억이다, 20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윤 의원의 친동생도 세종에 농지를 구매했다는 얘기 나오고 물론 뭐 또 최경환 씨하고 또 같은 친분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본인도 뭐 세종시 특공으로 인해서 뭐 2억 3천인가 또 수익을 얻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다 몸통이 오히려 윤희숙 의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그냥 억울한 얘기만 소명했으면 나는 오히려 더 안 들여다볼 뻔했는데 의원직 사퇴라고 하는 초강수를 쓰니까 오히려 더 들여다보게 돼서 이분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자충수다. 자충수를 두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사표 수리 안 되는 거 알고 버리는 쇼 아니겠습니까? 윤희석 부씨 무슨 돈으로 땅을 샀는지 밝혀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우상 의원님 너무 착하고 선하네요. 우상 의원님을 보고 배워라 땅이 수군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이 사람 너무 뻔뻔하네요. 팔순 아버지를 3,000평 농사지를 세종을 보내다니요. 딸이 왜 이래요? 이렇게 딸이 얘기하고. 보낸 건 아닌데. 예. 자, 어쨌든 간에 억울해도 당을 위해 선당 후사한 우상 의원이 저런 대처하는 게 맞지. 끝까지 정부 욕하고 비아냥거리다니. 수사 철저히 받으세요.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 직불금은 받았을까요?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얘기 이 있는데. 땅과 관련해서 윤희숙 의원이 사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본인이 산 땅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농사 안 지었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지는 근데 않죠. 만약에 본인이 KDI 연구원 시절에 있던 그 정보를 이용해서 아버지가 그러면은 했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거는 LH 사건과 같은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위험한데 증빙하기가 좀 어렵죠. 그게 어렵다? 예, 근데 아. 저는 사법 처리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네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해명과 이 자충수가 더 괘씸한 거죠. 괘씸하다. 네. 괘씸하다. 그래서 저는 네. 의원직 사퇴라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지역구 의원은 네네. 그 임기 내에 주민이 위임한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지역구 의원들 사퇴는 받아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고 저희 있었는데 지역구예요, 원래 지역구. 예, 그분이. 예. 근데 좀 괘씸해서 이 사퇴 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윤 의원의 사퇴 선언 네. 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우상 의원님 네. 윤희숙 의원 사퇴 시켜주는 게 맞을까요? 표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물어보네요. 본인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시면 원하면 들어줘야죠. 그쵸. 그분 말씀 들어줘야죠. 그러면은 다 해결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해결이라는 건 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게 돼 있고 네네네. 근데 수사기관이 아버지를 수사하면 되는데 네. 윤희숙 의원을 수사하면서 아버지 거를 같이 할 건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의원직 사퇴 문제만 놓고 보면 뭐 원하면 지켜주라. 원래는 그래도 지역구 의원이 이게 좀 억울하고 그래서 저렇게 흥분하셨나 본데 좀 잘 진정시켜야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네. 조금 얄미워서 이건 그러면 진짜 사퇴를 시켜야 되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윤희숙 의원이 저희 지역구인데요. 그러시구나. 만약에 네. 사퇴하시면 네. 비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가야 되겠네요. 또 재보궐선거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이 의원직 사퇴라는 게 무책임하다는 네. 게 이분이 무슨 다른 공직에 나가기 위해 사퇴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억울해서 열받아서 사퇴한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열받으면 막 던지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 일을 보는 중차대한 공직인데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재보궐선거하면 그만큼 비용이 또 들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많이 우리가 들죠. 박원순 시장, 오거돈 시장 문제로 재보궐선거 치렀을 때 그 비용에 대한 비난을 받았죠. 비난도 많이 받았고요. 사실 겸허하게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의 이 사퇴 선언은 전 그래서 참 부적절하다고 봅니다만 환절하게 원하시면 들어드려야죠. 네, 그러면 들어드리는 착한 하기 싫다는데 네, 뭐. 우상 의원님이 이제 착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 원하면 해주자. 이런 가급적이면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사퇴가 됐다고 치면 지금 민주당에 남아 있는 그 10분 물론 이제 포함해서입니다만 이제 지금은 이제 해결됐으니까 의원님은 빼고 9분. 그분들은 그러면은 그냥 계속 버티는 이 아니, 상황이. 저 말고도 2명이 더 무혐의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 서영석 의원, 윤재갑 의원. 그러면 세 분이 이제 해결된 거고. 네, 네. 그러면 나머지 이제 7분 정도 남았네요. 네.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민주당이 왜 아무 조치를 제대로 안 취하느냐 이제 이런 욕을 하니까.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예. 또 탈당계를 냈는데 이제 당 대표 입장에서는 탈당계 낸 사람은 수리하고 안 낸 사람은 수리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또 형평성 문제가 생겨서 곤란했던 거죠. 그래 조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게 된 거죠. 저도 거기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지도부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또 의리가 있으시네요. 아니 내가 탈당계를 안 내고 내가 버티고 무혐의 알겠습니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경찰 선생님들 빨리 좀 해주세요. 이거군요. 네, 이거 저는 조사를 네. 빨리 해서 빨리빨리 발표하면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우상호 의원님 살아온 길과 품격이 있죠. 믿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요. 우상호 의원님 어느 날 농사 짓는 모습 텔레비전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윤희숙 수리 때문에 노영희 변호사님 나가세요. 아닙니다. 그럼 관심 있으세요? 전혀 아닙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의상호 의원님하고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오늘 또 대담한 대담 잘 나눠봤습니다. 지금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이미 오버돼서 궁금한 내용이나 하고 싶은 말씀은 다시 한번 다음에 한번 시간을 만들어서 다시 뵙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